작은 몸집 가득 바다향이 옹골차게 모였다. 짭조름하면서도 고소하고 끝맛은 달짝지근한 매력. 볶음이나 국물 낼 때 빠질 수 없는 식재료지만 젓갈이나 회로도 사랑받는 명실상부 뼈대 있는 가문의 생선이다. 통째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 신이 내린 완전 식품이라고도 불리는데 건강밥상 오늘은 바다의 칼슘, 멸치와 함께한다. 칼슘의 대명사 멸치는 칼슘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양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영향을 주는 식품입니다. 이 멸치는 칼슘이 몸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는 비타민 D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골밀도를 높여주어 뼈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연골세포를 보호해주고 성장기 발육 단계에 있는 어린이의 골격 형성에 도움을 주며 갱년기 이후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크기 따라 이름도 각양각색인 멸치. 잡아 올리면 급한 성질 때문에 바로 죽는다고 해 멸알멸 멸치라고도 불린다. 멸치로 만들어볼 오늘의 첫 번째 요리. 재료는 간단하지만 들어가는 영양소와 정성은 단연 으뜸. 비주얼로 승부하는 멸치 주먹밥.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겨울무와 멸치가 만나 환상의 조합을 연출한다. 멸치 무조림과 소면. 단짠 단짠 폭풍 흡입 예약이다. 멸치는 종류가 다양해서 반찬부터 국물 요리까지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나 고소하고 짭조름한 잔멸치 볶음은 밥 반찬으로 누구나 좋아하는데요. 오늘은 고소하고 짭조름한 잔멸치 볶음을 넣은 멸치 주먹밥 만들어 볼게요. 멸치는 잘못 고르면 짜고 비릴 수 있기 때문에 은빛이 나면서 비늘이 붙어있고 충분히 건조된 걸 골라야 맛있다. 볶음용 잔멸치에는 부스러기가 많이 들어있어서 망을 이용해 가루를 걸러내야 요리가 깔끔해진다. 이렇게 걸러낸 잔멸치는 비린 맛을 날리기 위해 가열된 팬에서 3분 정도 볶아주는데 중약불에서 타지 않게 살짝 볶아내도 충분히 식혀준다. 마른 팬에 멸치를 오래 볶게 되면 잔멸치의 수분이 날아가서 맛이 짜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주의하세요. 붉은 무, 비트는 얇게 써도 꽃 모양 틀로 찍어낸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물에 소금을 넣어 살짝 익혀주면 아린 맛도 사라지고 위가 약한 사람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또 매듭으로 사용할 미나리 줄기도 살짝 데쳐낸 후 차가운 물에 담갔다가 물기를 빼 식혀둔다. 이제 잔멸치 볶음을 만들 차례. 달궈진 팬에 간장과 올리고당, 설탕 등을 넣어 바글바글 끓인 후 잔멸치를 넣고 양념이 배도록 고루 볶아준다. 마지막으로 참기름과 통깨를 휘 둘러 섞어주면 바삭하고 맛있는 멸치볶음 완성! 바삭한 멸치볶음을 만들고 싶으시면 수분기가 없어야 되는데요. 양념을 최대한 바글바글 끓여서 수분기를 날려주세요. 이제 주먹밥을 만들어보자. 고슬고슬한 밥에 소금과 양념 재료들을 넣어 밑간해주는데 간이 뭉치지 않도록 조물조물 잘 버무려준다. 주먹밥에 국물 한 입 크기의 볶음 멸치를 넣은 후 동그랗게 빚어주면 초보 단계 완성. 이제 숙련 단계로 들어가보자. 유부에 김을 깔고 밥을 올린 후 멸치볶음을 넣어 꼬마김밥 싸듯 돌돌 말아주는데 재료가 풀리지 않도록 데친 미나리 줄기로 매듭까지 묶어주면 완성. 간단한 주먹밥 하나에도 정성이 담겼다. 주먹밥 양념은 소금이나 참기름만 넣어도 충분히 맛있지만 기호에 따라서 고춧가루나 카레가루를 넣어서 다양하게 만들어 보세요. 색감으로 시선을 사로잡고 아삭함으로 식감을 더해줄 꽃잎 비트에 멸치볶음으로 예쁘게 데코까지 올리면 주먹밥 완성. 바쁜 아침 맛과 영양 듬뿍 담긴 멸치 주먹밥에 간단한 멸치 육수 우린 달걀국 한 그릇이면 추운 겨울 하루의 시작이 완벽하다. 우리는 보통 생선과 무를 넣어서 조림을 많이 만들곤 하는데요. 멸치를 넣어서 무조림을 만들게 되면 구수하고도 시원한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밥이 술술 들어가는 멸치 무조림과 소면 만들어 볼게요. 멸치는 깔끔하게 손질한 후 팬에 덮어 충분히 식힌 다음 냉동 보관하면 비린맛 없이 오래 두고 즐길 수 있다.
조림에 들어갈 멸치는 쓴맛을 없애기 위해 머리와 내장부터 제거하는데 말끔하게 손질하기 위해서는 멸치 등을 반으로 갈라주면 몸통과 내장이 쉽게 분리된다. 잘 손질한 멸치는 마른 팬에 덮은 후 식혀주자. 멸치를 말끔하게 손질한 후 전자레인지에 40초 정도 돌려주면 수분이 날아가서 비린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폭신폭신 달달한 맛이 매력적인 무도 손질하자. 먹기 좋은 두께로 잘라 모서리와 껍질은 벗겨낸다. 청양고추와 대파도 어슷하게 썰어 준비해 놓는다. 이어서 냄비에 물과 다시마를 넣고 육수를 우려내는데 육수가 부르르 끓어오르면 간장과 맛술, 고춧가루 등 양념 재료들을 넣어 다시 한번 끓여준다. 이렇게 육수가 잘 우러나면 다시마는 꺼낸다. 국물의 농도는 취향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데요. 되직하게 드셔도 좋고요. 저는 오늘 소면을 곁들일 거라 국물을 어느 정도 자작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제 소면을 삶을 차례. 적당량의 소면을 넣어 익혀준다. 거품이 넘칠 듯 올라오면 찬물을 부어주면 되는데 2번 정도 찬물을 붓고 3분 정도 더 익혀주면 쫄깃한 소면을 맛볼 수 있다. 잘 익은 소면은 찬물에 재빨리 담가 깨끗이 씻어주자. 이렇게 전분기를 없애야 차지고 쫀쫀한 소면이 완성된다. 이제 냄비에 무와 멸치를 넣고 깊은 맛이 나도록 푹 졸여줄 차례. 국물이 자작하게 졸아 무가 어느 정도 투명해질 때쯤 손질한 채소들도 한데 넣어 충분히 익혀준다. 소면을 삶을 때는 끓어오를 때 찬물을 넣어주시고요. 2번 끓어오르면 그때 건져내면 됩니다. 건져낸 소면은 찬물에 헹궈주세요. 잘 익은 무조림을 깔고 한 입 크기의 소면을 올린 후 오늘의 주인공 멸치를 얹은 다음 칼칼한 국물까지 더해주면 맛, 비주얼, 거기에 영양까지 완벽한 멸치 무조림 소면 완성! 짭조름하면서도 달달한 멸치 무조림. 거기에 매콤한 양념 소스와 찰떡으로 어울리는 국수사리까지. 이게 바로 밥도둑의 정석이다. 멸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되며 멸치가 함유하고 있는 이 타우린과 불포화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각종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멸치의 핵산 성분은 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멸치는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한 멸치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인 DHA, EPA 성분은 기억력, 인지 능력 등 뇌기능 개선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잡히느냐에 따라 맛과 모양이 달라지는 멸치. 온몸 다해 우려낸 국물 맛은 그 어떤 재료와도 비할 수 없다. 요리 초보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멸치 주먹밥부터 박공기 추가요를 외치게 되는 멸치 무조림까지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는 주말 건강밥상. 멸치 하나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네,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몸에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같은 질환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를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대사증후군은 약 복용에 앞서서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과 또 식이요법, 운동 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가 않습니다. 이 허리둘레와 중성지방, 혈압과 공복혈당, 그리고 고밀도 지방 가운데 3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경우 남자는 28%, 여자는 18%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사증후군은 각종 합병증의 씨앗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네, 특히 심뇌혈관 발병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할 때 너무 과도하게 목표를 잡으면요, 이게 또 실패하기가 쉽잖아요. 네. 한 1년에 한 10% 정도 체중 감량을 목표로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심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률이 높아지는 겨울.
겨울철 기온 변화에 따른 신체 변화는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심혈관 질환 발생을 증가시킨다. 급격한 일교차는 기존 심혈관 질환자뿐 아니라 전 단계인 위험군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겨울철에는 일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교감신경의 작용으로 해서. 그 이유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 경우에 약간 병을 앓고 있던 환자들은 혈관들이 더 좁아지게 되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으로 뇌졸중, 그다음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운 환경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속도로 수축되고 혈액 농도가 짙어지면서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 심장 근육이 괴사하기 시작하면 급기야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 일교차가 큰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 오늘 TV 주치에서는 겨울철 심혈관 질환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겨울철에는 그 심장과 뇌 관련 혈관 질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지는데요. 아무래도 추워지면은 이제 혈관이 좀 좁아지기 때문에 우리 몸이 좀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 겨울철에 나가기 전에는요, 좀 준비를 좀 꼼꼼하게 철저하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겨울철에 사망한 심내 혈관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엔 겨울철에 심내 혈관 질환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심뇌혈관센터장 권종봉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사계절 가운데 그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높은 계절이 바로 겨울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심각성, 위험성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네, 겨울철이 돼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심내혈관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래도 겨울철이 되면 심내 20% 정도 외래 환자 수가 느는 것으로 돼 있고요. 네. 중증으로서는 급성 심근경색과 뇌졸중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 대동맥 질환 중에서 대동맥이 박리된다든지 대동맥류가 파열된다든지 이런 질환이 있을 수 있고요. 부정맥 질환이나 만성 콩팥병, 그 외에 망막 질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추운 겨울철에 심내혈관 질환이 악화하는 원인, 많은 분들이 추위에 의한 혈관 수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자세한 원인도 한번 짚어볼까요? 체온을 겨울에 유지하기 위해서 말초혈관을 우리 몸이 수축을 시켜야 되는데 예. 그런 작용을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그런 작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혈압이나 맥박수가 상승하게 되고 이런 경우 심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겨울에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혈액의 점도가 상승되게 됩니다. 그래서 혈소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하여 혈류의 속도가 늦어지게 됩니다. 말씀하셨던 그 원인 중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그 심혈관 질환은 아무래도 그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아닐까 싶은데요.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먼저 좀 자세하게 짚고 넘어갈까요? 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접하신 내용이실 거예요. 심근경색이라고 하면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들이 관상동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그런 질환을 말하고요. 예. 뇌졸중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뇌혈관 파열이 되는 뇌출혈이나 아니면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심한 경우에 사망을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후유장애라든지 이런 것이 남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네. 네. 무엇보다 그 심뇌혈관 질환은 골든타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증상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떤 증상들이 있겠습니까? 보통 그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대략 한 3시간. 3시간이요? 네. 그런데 이제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팔다리 한쪽이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힘이 빠진다든지 물론 네. 이제 양쪽이 다 그런 경우는 더 심각한 것이고요. 예. 대화가 갑자기 어눌해진다든지 그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균형을 잘 못 잡는다든지 잠깐 한쪽 눈에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네.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증상은 쥐어짜는 듯한 왼쪽이나 정중한 가슴 통증,
그다음에 심한 경우 이제 호흡곤란도 올 수 있고요.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소화기 계통 질환과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게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미리 좀 검사를 한다든지 마음의 대비를 할 텐데 전혀 그런 게 없던 분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당황하시고 정말 아까 골든타임 말씀하셨지만은 병원에 빨리 모시고 네. 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심내혈관 질환에 더 잘 노출될 수 있는 위험 인자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동맥 경화를 갖고 있는 연세 드신 환자분들, 그 다음에 고혈압 환자분들. 네. 고혈압 환자분들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뇌출혈이라든지 심근경색, 대동맥 파열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뇨병을 앓거나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는 고령의 환자들, 그다음에 음주를 즐기고 흡연을 많이 하시는 젊은 환자분들도 피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심혈관 질환에 관해 알아볼 텐데요. 아까 이제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장으로 가는 혈관, 관상동맥이 좀 막혀서 나올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관상동맥은 어떤 것이고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좀 살펴주십시오. 저희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정도 뛰지 않습니까? 네. 그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관상동맥인데요. 뭐 왕관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아. 관상동맥은 크게 세 가닥으로 돼 있고 오른쪽은 한 가닥, 왼쪽은 한 가닥으로 나와서 두 가닥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중요한 관상동맥은 세 가닥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관상동맥의 역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중요하게 그 세 개의 관상동맥을 통해 영양분이나 산소가 공급되기 때문에 이거의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협심증이나 이 심근경색 같은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가족력이나 나이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원인들이 있을지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일단 남성 연령 45세가 넘어가면 위험 인자가 되고요. 네. 여성분들은 55세 이상이 되시면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남자는 55세 이하에서 뭐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여성분들은 65세 이하에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하면 이건 가족력으로 들어가서 위험 인자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고혈압을 앓는다든지 당뇨, 고지혈증, 그다음에 비만과 운동 부족, 스트레스 뭐 등등이 위험 인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혈관 중에서 동맥경화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들었잖아요. 네. 동맥경화는 어떤 질환이고 동맥경화반이 파열된다 이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동맥경화는 혈관 내피에 노폐물들이 쌓이면서 노폐물은 즉 뭐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노폐물들이 쌓이다가 점점 좁아지다가 어떤 경우에 이제 완전히 막히게 되는 이런 현상들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노폐물들이 혈관 내피 세포 주위로 이렇게 차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그 얇은 부분에 경화반이 이렇게 파열이 되면 혈액 속에 혈소판이나 혈액 응고 인자와 결합하여 이렇게 완전히 혈전이 돼서 막히게 되는 과정입니다. 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겨울철 심혈관 질환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실내외 온도차가 커지는 겨울철에는 혈관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 피부를 통한 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혈관이 수축하고 이로 인해 심박수가 상승하며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데 고령층은 물론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뇌졸중 등 합병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환자분 어디가 불편하셔서 오늘 찾아오셨죠? 예, 제가 축구회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공을 찰 때 가슴이 답답해지고 하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 통증이 얼마나 지속되셨죠? 한 2, 3분 정도 지속됐고요. 그 증상이 어깨 쪽으로도 이렇게 퍼져나온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슴 통증은 평소 편안하게 쉬실 때라든지 이럴 때는 통증이 없으셨나요?
예, 평소에는 통증이 없었고요. 예, 계단을 급하게 오른다거나 아니면 축구를 과격하게 하면 그때 가끔 가슴 통증이 오고요.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왕관 모양의 관상동맥이 존재하는데 이곳에 여러 원인으로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심장 질환이 나타나게 된다. 이분은 평소 운동 시에 약간의 가슴에 통증이 있었는데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운동 시에 통증이 더 심하게 나타나서 재외를 찾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심전도와 흉부 X선 검사를 진행했고 앞으로 심장 초음파와 심혈관 조영술을 하여서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이 의심되면 거기에 따른 풍선 시술이나 스텐트 시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슴 중앙부가 뻐근하거나 쥐어짜는 통증, 또 시간이 지날수록 왼쪽 어깨와 팔로 통증이 옮겨간다면 신속하게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심전도 검사나 심장 초음파 검사 등으로 질환이 확인되면 단계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 특히 급성 심근경색증은 사망에 이를 수 있어 빠른 진단이 필요하다. 퇴원하시고 뭐 다른 일 없으셨습니까? 지금 수술 부위가 조금 불편한 거 외에는 특별히 괜찮습니다. 네. 혹시 그 수술 상처가 뭐 많이 붉어진다든지 농이 나온다든지 이러지는 않으셨나요? 염증이 있다거나 진물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퇴원하시고 하루에 1시간 정도 걷기 운동 하시나요? 지금 서서히 운동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수술 받으시기 전에 그 아팠던 통증, 그런 유사한 통증이 운동 시에 나타납니까? 그 수술 전에 느꼈던 통증이나 불편함 이런 것들은 지금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겨울철 심혈관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선 평소 자신이 고위험군인지 위험인자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파악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 환자분은 평소 가슴 흉통이 운동 시에 있던 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운동 시에 갑자기 흉통이 더 심해져서 보는 응급실로 내원한 경우입니다. 심혈관 센터에서 응급조영술을 시행했더니 심근경색에 준하는 소견이 나타나서 나이가 젊은 관계로 응급 관상동맥 우회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환자분은 잘 회복돼서 외래에서 지금 현재 약물 치료로 추적 관찰 중인데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이렇게 추적 관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과 흡연,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당뇨, 비만, 유전 등이 있다. 겨울철 발생률이 높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지만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사망과 장애를 막을 수 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 시간이 곧 생명이다. 일단 본인들이 갖고 계신 질환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가장 위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그 관리가 일단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슴 통증이 온다든지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그 외에 한쪽에 편마비가 온다든지 이런 유사한 증상이 생긴다면 빨리 큰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겨울철 건강 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암에 이어 국내 사망 원인 2위로 꼽히는 심장 질환. 철저한 관리와 예방만이 심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데 겨울철 심혈관 질환 관리, 예방만이 지혜로운 명약이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겨울철 심혈관 질환 관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자, 이게 심혈관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상동맥이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상적인 관상동맥은 어떤 모양이고 또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관상동맥은 어떠한 모양일지 이거를 좀 비교해서 살펴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희 몸의 정상 관상동맥은
왼쪽에 보이는 관상동맥이 좌측 관상동맥으로 하나로 나와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정상 모습이고요. 네. 오른쪽 화면에 보이는 것이 우측 관상동맥으로 C자 형태를 보통 띠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관상동맥 조형술로 촬영된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조형술로 찍었을 때 혈관의 모양이 또렷하게 검게 잘 나와 있으면은 막히지 않고 정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정상이지 않은 관상동맥은 어떤 형태를 보일까요? 이게 우측 관상동맥인데요. 예. 우측 관상동맥이 C자형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끊겼네요. 예, 여기서 막힌 것이죠. 여기서 막힌 것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돌아가야 돼. C자형으로. 네, C자형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것은 좌측 관상동맥인데 물론 한 환자의 관상동맥입니다. 네. 정상적으로 좌측 관상동맥은 혈류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앞서서 심근경색의 증상을 좀 살펴보긴 했는데요. 이 관상동맥 질환의 증상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슴 중앙 또는 왼쪽의 통증이 찢어지는 듯하게 호소합니다.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통증이라고들 많이 얘기하시고 뭐 심하게 운동했거나 그런 게 아닌데도 그런 통증이 올 수가 있나요? 심하게 운동을 해서 오는 경우는 이제 협심증이라고 우리가 아. 보통 하는 것이고요. 예. 아까 경화반이 막히면서 파열되면서 막히면 이렇게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 갑자기 거죠. 운동 여부에 상관없이 갑자기. 네. 예.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호흡곤란을 동반하고 통증이 왼쪽 겨드랑이나 어깨 쪽으로 방사되는 통증이 올 수도 있고요. 예. 그 외에 당뇨를 앓고 계시는 분이라든지 고령의 환자들은 통증을 심하게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환자의 사례별로 시행됐던 수술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심근경색 환자 사례부터 좀 살펴주십시오. 이 환자는 53세 남자시고요. 겨울철 새벽에 일을 나가던 중 급성 흉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네. 저희들은 심근경색으로 진단을 하고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우측 관상동맥은 심혈관 조영상 혈류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우측에 보이는 좌측 관상동맥을 조영했을 때 좌측 관상동맥이 희미하게 매우 좁아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풍선 혈관 성형술을 시행한 후에 2, 3일 후 저희들은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환자의 내흉동맥을 관상동맥에 여기 연결한 부분이 보이시죠? 네. 그래서 옆에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내흉동맥을 잘 관상동맥에 연결해서 혈류가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환자분은 건강하게 잘 퇴원하시고 외래 약물 치료로 추적 관찰 중에 있는데 특별한 증상 없이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좀 좁아졌을 때 아까 이제 풍선 이용한 그 수술법도 있지만 관상동맥 우회술 말씀하셨는데요. 네. 우회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네. 이게 환자의 사례별로 다 방법들이 달리 쓰이는 건가요? 그 심장내과에서 스텐트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네. 수술을 하는 것이고요. 현재는 뭐 스텐트 시술이 워낙 발달되고 있어서 웬만한 경우는 다 그 인터벤션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심장내과, 심혈관 센터에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고 그 외에 응급 상황이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에 관상동맥 우회 수술도 아주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게 그 골든 타임을 놓치고 이제 심정지된 상태로 병원에 이제 구급차를 통해 오신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정말 긴급을 요할 때는 상황이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네. 49세 남자 환자가 운동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CPR을 하면서 들어온 경우입니다. 네. 보시면 응급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우측 관상동맥을 촬영했는데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예. 좌측 관상동맥을 촬영했더니 두 가지가 한 가닥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 그래서 저희들이 에크모라고 하는 체막형 산화기를 적용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관상동맥을 개통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4일 후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스텐트를 넣어서 혈류를 완벽히 되살리고 심장이 잘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일 후에는 에크모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역시
외래 추적 관찰 중에 있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갑자기 그 심정지 돼 있고 막 구급차 상황에서 CPR 하면서 네. 이렇게 긴급하게 와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경우는 정말 다행인 거네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골든 타임은 90분? 90분이요? 네. 오. 90분 정도로 심근경색은 더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못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 1시간 30분 이내에 빨리 와야 되는 것이 네. 바로 이 심장 혈관 심근경색 환자의 사례였고요. 자, 또 이게 또 우리가 평상시에 가장 많이 또 듣고 있는 성인병 중에 하나가 고혈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고혈압은 뭐 우리가 어떻게 좀 정리해서 알고 있으면 좋을까요? 고혈압은 이제 이 혈압이 그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를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예. 고혈압을 갖고 계시면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 뇌혈관, 신장혈관, 눈혈관에 다 손상을 주게 됩니다. 뇌혈관 질환의 50%는 고혈압이 원인이라고 돼 있고요. 예. 협심증 및 심근경색의 30 내지 35% 환자에서 고혈압을 갖고 있고 신장부전, 신부전 환자의 15% 이상은 또 고혈압이 원인이고요. 이렇게 동맥경화가 고혈압이 되면 동맥경화가 유발되고 혈관 상태가 악화되고 그러면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신부전, 심근경색, 안저출혈, 대동맥 파열 뭐 이런 것들이 다 생길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죠. 네.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침묵의 살인자. 네. 다른 이제 심각한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 그것들이 네. 바로 고혈압이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하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이 고혈압 약이 갖는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통상 이제 약을 시작하게 되면 약을 끊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줄일 수는 있지만 생활 개선이나 이런 것으로 체중을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로 약을 좀 줄일 수 있지만 끊기는 조금 어렵고요. 예. 그 이유는 혈압은 딱 한 가지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를 우리가 바꾼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끊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정말 이게 성인이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음식도 좀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죠. 예,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정말 고혈압 약은 끊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이 혈압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고혈압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지혈증을 관리를 하는데 고지혈증 관리가 식단 조절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약을 복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당뇨 등 이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질환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일단 기본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혈압약은 정확하게 복용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혈압을 자주 측정해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가정 내에 꼭 혈압기를 구비하셔서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방금도 혈압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주변에서 보면 혈압이 높으신 분들 가운데 이 가정에서 혈압계를 구비해서 이 자가로 체크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저도 구입한 지 5년 됐습니다. 아, 수시로 재고 있고. 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정상 범위가 데이터마다 달라서 좀 고혈압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목표를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이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혈압은 그렇게 너무 자주 재실 필요는 없고요. 네. 아침 저녁으로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체크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예. 뭐 보통 가이드라인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수축기 혈압은 보통 140 이하, 국내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이완기 혈압은 90 이하로 유지하라고 돼 있고요. 미국의 가이드라인은 조금 더 엄격해서 130, 그다음에 이완기는 80. 네, 저는 이제 겨울철이나 아니면 또 신경을 많이 썼을 때 이완기 혈압이 좀 높아서 항상 그 걱정을 하고 네. 있거든요. 앞으로도 강화되면은 혈압 관리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특히 이제 사계절 혈압 관리가 중요하지만 겨울철에 혈압 관리가 왜 더 또 중요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온이 하강하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관이 수축되면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온이 1도 하강할 때 혈압이 약 0.3 mmHg가 상승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나 금연, 그다음에 체중 조절을 하고 약을 잘 드셔야 되겠고요.
금주를 해야 되는 이유는 심혈관 질환의 6%를 줄일 수 있고 뇌혈관 질환의 뇌졸중의 한 15%를 감소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고혈압의 원인 중에 하나인 코골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증 이런 것들도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밝혀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에 실외 운동을 할 경우에 보온을 철저히 해서 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혈압 있는 어르신들이 왜 겨울철에 아침에 새벽에 운동 나가실 때 보면은 모자가 이렇게 싹 내려오면서 목 네. 뒤를 덮어주는 그렇죠. 그런 방한용품. 방한용품, 목도리라든지 이걸 잘하고 나가시는 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도 말해주셨지만 이 아침에 운동을 할 때 이런 운동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고혈압 환자들이 운동을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아침 새벽 시간대는 환경 대기 오염이 가장 심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겨울이든 여름이든 그건 같겠지만 그래서 호흡기 계통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운동은 새벽보다는 추운 새벽보다는 기온이 많이 올라간 낮 시간이나 오후 시간대를 택하시는 것이 좋겠고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운동하는 곳에서 같이 운동하시는 것이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을 대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본인들이 또 아직까지 젊은 줄 알고 운동 강도를 이제 세게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운동 강도는 이제 통상 평소에 스트레칭이 되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칭이 중요해서 겨울철에는 스트레칭을 일상 여름이나 이럴 때보다는 스트레칭 시간을 두 배 정도 여유 있게 스트레칭을 하시고 예. 운동 강도는 다른 계절보다는 10 내지 20% 정도 약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면 근골격계 부상이 오게 되면 어르신분들은 어떤 경우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충분한 운동을 해서 몸이 달궈진 후에는 운동 강도를 조금씩 올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참 알지만은 실천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생활 수칙인 것 같습니다. 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수칙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될 거고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바뀌어서 술은 가능하면 먹지 않는다, 마시지 않는다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자. 그다음에 적정한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하자.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혈압이라든지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해서 잘 관리하자.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 즉 고지혈증을 약을 잘 먹고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의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하면 즉시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즉시 119를 부르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즉시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즉시 119를 부르자. 네. 예. 이렇게 심혈관 질환에 대한 원인과 예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겨울철 심혈관 질환 관리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을 철저히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스를 잘 날려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혈압을 자주 체크해서 자기의 혈압이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겨울철 심혈관 질환 관리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주의 깊게 저희 방송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술 한두 잔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세모 정도로. 세모요? 네, 예. 세모 정도로. 술은 지금도 이제 가능하면 마시지 않는다로 바뀌었고요. 술을 드시게 되면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발생할 수 있고 간이라든지 이런 데도 부담을 줄 수 있어서 가능하면 술은 한 잔 이렇게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술은 한 잔이요? 네. 예. 네. 그럼 다음으로 심혈관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음식,
고지혈증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서서히 진행되다가 증상이 어느 순간 나타나는 것이지 갑자기 나타나는 거는 심근경색. 이거는 갑자기 막히니까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경우겠죠. 네. 네, 날씬한 사람은 심혈관 질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O일까요, X일까요? 예상대로 X입니다. X. 네. 예. 네. 마른 분들이라고 해서 콜레스테롤 이상 지혈증이 없으신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마른 분이라고 해서 혈압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마른 당뇨도 있고 마른 비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외양으로 보기에는 날씬하지만 실제로 뭐 복부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날씬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심혈관 질환자는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그건 X입니다. 네. 과량만 아니면 충분히 섭취하셔도 됩니다. 네. 부정맥 질환이 심하게 있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커피를 마시면 아무래도 흥분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자제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OX 퀴즈가 거의 X를 향해 답이 가고 있는데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성은 이제 폐경 이후에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그거는 예상대로 O입니다. 오. 여성들은 폐경을 보통 45세에서 늦게는 50세 정도에 맞게 되는데 여성 호르몬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혈관 확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60세를 넘어가면 오히려 남성보다 더 발생률이 높게 보고되고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겨울철 심혈관 질환 관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이 140에 90 정도가 나오는데 혈압약을 먹어야 할까요? 혈압약은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네, 이게 혈압이 140에 90 이게 딱 한 번 나온 건지 여러 번 나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분 이제 140에 90 혈압약을 먹어야 될까요? 궁금해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안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140에 90이 평균 혈압이라고 한다면 딱 가이드라인에 걸리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식생활 개선과 운동 뭐 이런 것들로 충분히 약을 안 드시고도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스피린을 처방받아 먹고 있는데 겨울철 심혈관 관리에 아스피린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겨울철 심혈관 관리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아스피린을 복용해도 되는지 이 점을 물어오셨네요. 네, 고혈압에 의한 그 2차 합병증,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1차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것은 과거에는 사용했지만 지금은 큰 득이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예방적으로 복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끝으로 겨울철 심혈관 질환 관리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심혈관 질환 관리는 네모다. 이 네모안을 좀 채워주신다면요. 겨울철 심혈관 관리는 필수다. 왜 필수냐면 저희들이 건강하고 꽃피고 따뜻한 봄을 건강하게 맞이하기 위한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이죠. 네, 겨울철에는 이제 특히나 이렇게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자, 건강 플러스 오늘은요. 겨울철 심혈관 질환 관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심혈관 센터장 권종범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혈관 질환의 대부분은 전조 증상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슴에 그 통증이 있다든가 또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있다면은 가까운 병원에 가서 꼭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겨울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삼가는 게 좋고요. 이 외출 시에도 모자나 외투 등을 잘 챙기셔서 보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날씨가 좀 따뜻해진 낮에 운동하시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건강 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